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전기 설비 기준 판단 기준 너무 길죠. 오늘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비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판단 기준, 뭐 설비 긴 거 짧으니 긴 거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설비 수업을 오늘 처음 나가는데요. 물론 적어도 이제 전에 뭐 전력을 들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설비를 처음 들으면 나중에 전력 수업을 제 걸 들을 거고요. 이 설비를 딱 오늘부터 수업을 들으면 우리 박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박수 치세요, 박수. 왜 박수를 쳐야 되냐면, 나를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회로 자격에서, 그 20문제 중에서 15개 맞는다? 그건 신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15개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개 중에. 그러면 16개, 17개, 18개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뭐다? 이 설비예요. 그래서 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뭐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따기 위한 또는 공사기사든 자격증을 따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 이거 여러분들 18개, 10개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회로 자격 이런 데서 10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뭐 9개 맞아도 합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과목은 어차피 뭐 해야 돼? 확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요게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설비가요. 원래 설비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주 이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전기설비 판단 기준이 제일 쉽죠라고 하면요, 그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외래 회로기기나 이런 게 쉽다고 합니다. 왜?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답이 없어요. 나중에 법을 공부하면 이제 법이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근거까지 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기술사 저도 공부할 때, 뭐 기술사 땄지만 기술사 공부할 때 이쪽이 쉽진 않아요. 무조건 외운다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여러분들 3종 접지가 몇 옴이에요? 100옴이잖아요. 왜 100옴이 나왔는지 유출해 보시오. 기술하시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죠. 없는 내용을 자료를 찾아야 되고 없으니까. 그래서 뭐 논문을 찾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인 면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배웠던 착각까지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조금만 이해하고 단순하게 외우면 된다. 단순하게 외우면 된다. 근데 단순한 암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회로자기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좀 많이 따는 것 같고, 따라서 이쪽을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회로자기 어려운 분들이 이쪽이 쉽고, 근데 대표적으로 대부분 공대생이 아닌 친구들은, 전기공학과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설비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 대신 이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외우면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냥 쉽게 하려고 그냥 조그맣게 외운단 말이에요. 조금만 완벽하게 외우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하게 외우면 몇 개? 18개, 19개. 대충 외운다 몇 개? 10개. 왜? 쉬우니까 문제를 막 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강의할 땐요, 어떻게 날 거냐면,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암기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령도 많이 가르쳐 드리고, 어떨 때는 그냥 무식하게 외워도 해요. 왜냐면 법이니까 몇 센치. 그러니까 법이다 보니까 이럴 땐 무식하게 외워야 되고, 근데 만약에 보니까 어떤 요령, 암기 방법을 이용해서 암기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몇 개 나온다? 18개, 여러 개 맞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뭐가? 자격증이. 그래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남한테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 사람한테 관심을 줘야 돼요. 그죠? 내가 관심을 주면 저한테 관심이 올 거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합니다. 존경을 받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존경하면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받고 싶잖아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1페이지에 보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총칙. 어렵다. 자, 들어갑니다. 1자. 첫 번째. 자, 이제부터 목적, 용어 정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총칙에서 보통 몇 개? 2개에서 3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목적. 전기 기술 기준은 전기 공급 설비 또는 전기 사용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 전설외 전, 보안 통신 전례 보. 앞때 갔다 뭐예요? 전보. 그죠? 예. 지금은 급할 때는 뭐 하죠?
휴대전화. 그러니까 옛날에 우체국 가서 못 뛰었어? 아버님 위험함. 전보 뛰었잖아요. 그래서, 전보. 이렇게 하세요. 전보. 이렇게. 그랬더니, 전설로가 뭐예요? 송전설로, 배전설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안 통신전로가 뭐냐면, 이거는 인터넷선이 아니고, 한전도 전보산 때다가 뭐냐면, 저기 경찰서에 들어가면 경비전화 있는 거 아시죠? 경찰 전용 전화선 아니에요. 그죠? 일반 전화 말고 경비전화 있듯이 한전 전용 전화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보안 통신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로 통신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해서 이거는 법령이라는 게 모든 것을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면서 우리 집까지 모든 거에 대해서 이 판단 기준이라는 놈이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일단 전보가 나온다. 전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용어정의 들어갑니다. 자, 1번 개폐소 뭘 읽어? 개폐가 뭐예요? 껐다 킨다 아니에요. 그래서 개폐소 끝에 부분에 개폐하는 곳. 개폐소, 개폐. 죽였다, 살렸다, 개폐하는 곳. 급전소. 급전소 왠지 급하지 않아요? 급해. 그러니까 빨리 돼. 야, 빨리 전기 꺼. 야, 전기 켜. 야, 발전기 돌려. 멈춰. 따라서 뭐 하는 거? 지시하는 거. 나오죠? 전력 계통 운영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 지시하는 거.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가? 급전소. 오케이. 자, 관등희로. 여러분들, 관등희로 보면 방전 등의 방전광까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관직에 오르잖아. 그죠? 관직. 공무원 되지. 관직에 되면 기분이 어때요? 방방 뜨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온다? 관직에 오르면 어떻다? 그렇죠. 내 몸이 나만 방방 뜨나? 우리 모든 집안이 방방 뜨지. 그래서 관직에 올라오면 방방 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는 하지 말고 여기는 용어 정리니까. 원래 방전 등용이 뭐예요? 방전 등이 형광등을 얘기해. 여러분들 형광등이 있으면 지금은 여기 스타트 담아, 얘네 초크 담아라고 하죠. 초크 담아는 그렇고 거기 보면 초크 안전기 낀 데 있잖아요. 그거 갖다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해. 지금 전자식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형광등 끼면 탁탁탁탁 이렇게 텄죠. 그죠? 스타트 해주는 거 그거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형광등에서 거기 또 시작을 해서 그 방전관, 이 형광등 끝에까지 그 선로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방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중관로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지중전선로, 그 다음에 약전류 전선로, 광섬유 케이블, 지중수관 가스관, 즉 지중전선로는 154, 투투나 이런 선선로, 약전류 전선, 전화선, 인터넷선,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로, 광섬유 케이블, 이것도 통신선이죠. 지중에서는 수도관, 가스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파잖아요. 터널 암거식 형태로 판단 말이에요. 파서 여기는 뭐야? 여기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가스관이 지나가고 여기 수도관이 지나가고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는 지중관로라고 그래요. 그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중관로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닌 거는 첫 번째 매설지선. 매설지선은 나중에 전력신을 배우는데 이건 철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합 케이블. 시험 문제 뭐 나오는다? 지중관로와 관계없는 걸 찾으시오. 그러면 얘 아니면 얘다. 복합 케이블이라는 건 없어요. 매설지선, 전력신에 배울 거고 복합 케이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5번 1차 접근 상태 좀 이따 하고 6번 별표 2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 읽어볼까요? 2차 접근 상태를 하면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 가공전이 다른 너무 길어. 중요한 건 수평거리 몇 메타 미만? 3m 미만. 무슨 얘기냐? 여기 건물이 우리 집이든 만약에 여기에 어떤 건축물이 있다. 그럼 여기에 전모산대가 지나가든 전모산대 위로 지나가든 옆으로 지나가든 전선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전선로가 뭐예요? 가공전선로든 전선로가 지나가면 우리 집에서 이 거리가 되든 이게 몇 메타 미만? 만약에 3m 미만, 얘도 마찬가지인데 3m 미만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 그래서 3m 미만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지역. 그래서 그 위험지역을
우린 뭐라고 한다? 2차 접근 상태 지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디 지나간다?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만약에 이제 저녁을 먹거나 점심으로 가면, 자, 이렇게 시내가 있어요. 시내 골목에 가면, 여기 음식점이 이렇게 있고, 그 전모산대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모산대가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거리가 몇 메타 미만? 3m 미만이 넘을까, 안 넘을까? 당연히 안 넘죠. 기껏해, 이 도로 기껏해 5m, 6m 밖에 안 되잖아요. 가운데 박아야 3m 넘을 텐데, 그지? 그 대부분 한쪽에 박으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한쪽에 박으니까 다 몇 m 미만이야? 3m 미만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딱 밥을 먹으러 할 때 이렇게 보고, 여기는 2차 접근 상태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2차 접근 상태. 그리고 위험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럼 2차 접근 상태 나중에 가면은 그만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법이 강해요, 약해요? 당연히 법이 세요. 전선도 굵은 써야 되고요. 지지물과 지지물 간격을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2차 접근 상태 지역이다. 중요한 지역이니까 별표시 시험에 나온다는 거고요. 잘. 그 다음에 2m, 3m 이상. 원래 3m 미만이면 3을 포함하지 않죠. 2.99m까지.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3m만 이용을 했어요. 3m. 근데 3m 이상. 잘 들어서 1번. 3m 이하. 3m 이내. 3m 미만. 헷갈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m만 이었네? 결국 이렇게 이었는데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다? 이 조건까지 좀 외우세요. 몇 m 미만? 3m 미만의 수평거리로 지나갈 때 그 지역을 2차 접근 상태. 당연히 2차 접근, 이 3m를 이상일 때 바로 뭐다? 3m 이상일 때는 1차 접근 상태다. 중요한 거 2차 접근 상태. 가공 인입선. 가공이 뭐죠? 가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블을 이용해서 땅속으로 가면 지중전설로. 그죠? 지중이라고 하는 거고, 철탑이든 전모산대를 박아서 땅 위로 간다? 가공이라고 합니다. 인입이 뭐예요? 우리 집 들어온 게 인입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가공 인입선은 전모산 또는 철탑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걸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저 뒤에 가면 다 배우니까요. 이건 냅두고요. 연접 인입선도 냅두고요. 자, 지짐을 보세요. 지짐을. 전선을 받치고 있는 게 지짐을 아니에요. 그죠? 목주, 나무, 시골 가면 있어요. 철주, 철로 된 기둥주. 이거 철로 만든 전모산대인데 기둥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콘크리트 전모산대가 아니라 철로 된 전모산대,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너무 쉬운데 저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다음 지지물이 아닌 것. 거기다 빨리 쓰세요. 여러분들 전모산대 쓰러지 말로 이렇게 잡아 당겨진 걸 뭐라고 할까 이걸? 전모산대 쓰러지 말로 쫙 당겨진 거. 뭐 끈? 이게 아니라 지선이라 그래. 지선. 그래서 다음 중 지지물이 아닌 거. 그럼 뭐가 답이란 얘기예요? 지선. 지선은 전모산대 쓰러지 말라고 당겨주는 거니까 동아줄이 아니고 지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물이 아닌 것 지선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10번에 조상설비. 이건 전력 시간에 배워요. 진상, 지상, 위상을 조정하는 게 조성설비인데 무효전력을 조정한다. 그래서 조상설비, 무효전력. 나중에 전력 시간 배울 거고요. 자, 11번. 전력 보안 통신설로.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을 거예요. 아까 전보할 때. 그죠? 보안 통신설로. 거기 읽어보면 전력 수행에 필요한 급전, 운전, 보수, 업무에 사용되는 원격, 전화 및 원격 지시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한전 애들이 하잖아요. 그지? 발전소와 급전소와 지정소 다 한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한전에서 쓰는 모든 제어, 계측 설비 등을 얘기한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전력 보안 통신 설비라고 하는데 간연대는 안 나왔는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12번. 요건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전기 철도용 급전선로. 아니, 이건 전기용이에요? 철도용이에요? 당연히 철도용이니까 전기 철도용에 대해서 급전 및 이를 지지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철도가 들어있으니까 전기 철도 급전선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근데 13번, 14번, 15번은요. 법이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법이 최근에 개정된 때문에 아직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 나올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자, 13번하고요. 15번하고 비슷한 거고 14번은 다른 거예요. 자, 13번 볼까요? 뭐라고 됐냐면 분산형 전원. 이게 뭘까요? 태양광 같은 거, 태양광 발전. 건물 옥상에 있는 거. 분산형 전원을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결국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 누구예요? 한전이죠. 이런 사업자의 개통에 대해서 접속하는 걸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나
우리 건물, 만약에 돈 많이 벌어서 고빌딩 사면 고빌딩 위에다가 태양광 치면 우리 건물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태양광을 다 설치했어. 그럼 그 돈을 발전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누구 준다는 얘기야? 한전에다가 내다 판다는 거 아니야. 그걸 갖다 우리 뭐란다? 계통 연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통. 배전 계통이든 송전 계통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연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까요? 14번 좀 있다고. 이번엔 단순 병렬 운전이에요. 즉, 뭐냐면, 자가용 발전 설비가 뭘까요? 우리 건물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제네레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발전기, 이런 거 등을 계통에 연계하지 않고, 연계가 돼 있으면, 계통이 연계 안 돼 있으면 단순 병렬 운전.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4번. 리플 프리 직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보면 이제 변환기가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교류를, 그죠? 교류를 이렇게 볼게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게 되면 얘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가 있죠? 컨버터가 필요하죠. 컨버터가 필요한데, 변환기죠. 그러니까 정류기죠. 또 다른 말로 뭐 컨버터, 뭐 정류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쪽이 교류고 얘가 직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이게 바꿀 때 다 뭐냐면 반도체 소 다이오드라든가 이거 갖고 이용하는데 다이오드 갖고 대표를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사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심해.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직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이제 리플이라고, 요걸 리플이라고 하는데, 요게 전체 값이 몇 프로 이하? 10% 이하가 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0% 넘으면 직류를 볼 수 없다는 거지. 10% 이하로 하라. 몇 프로? 10%. 그걸 갖다 우리는 리플 프리 직류다. 그래서 11번, 13번, 14번, 15는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 전함의 종별. 자, 이제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암기할 게 나옵니다. 용어적인 끝났어요. 전함의 종별. 뭐가 고압이고, 뭐가 저압이고, 뭐가 특고압이고, 그죠? 예. 먼저 저압. 자, 고압, 특고압. 옛날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기는 AC가 있고 DC가 있어요. 그죠? AC가 교류고 얘가 직류고, 얘도 AC가 있고 DC가 있어요. 얘도 AC가 있고 DC가 있어요. 자, 요 AC만 잘 외우면 돼. 잘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시장을 가잖아요. 시장 가는데 요즘에 세댁들이 막 시장에 할머니들이 막 야채를 막 사고 왔어요. 근데 원래 야채가 또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게 세댁들이 모르니까 막 야채를 막 뒤집어 이렇게. 그죠? 그럼 야채가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싱싱한 게 좀 떨어질 거 아니야. 싫어하잖아.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지. 근데 세댁들이 막 뒤집고 엎고, 정렬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막, 그리고 휙 가버리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통수 세고 욕을 하잖아. 그죠? 뭐라고 얘기하면 예,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볼트 이하. 요거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직류는 뭐냐? 7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50V 이하. 그래서 77 맞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고압은 뭐냐? 쉬워요. 이건 뭐냐면 저압을 넘고, 그죠? 저압을 넘고. 그러면 그렇게 욕하면 세대건 절대 그 할머니한테 안 와. 그래서 할머니 빨리 욕하는 거 고쳐야 돼. 고칠. 예, 그래서 7000V 이하. 특가보다 7000V 초과. 그러니까 고압을 초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압을 초과. 고압을 초과한다는 얘기 뭐예요? 바로 7000V 초과. 초과라는 것은 숫자를 포함하지 않죠? 예, 그래서 고압을 초과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제가 이게 욕을 하면 좋은데 욕을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77 맞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옛날 거예요. 뭐 시험에 얘기 나오는데 현재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실제 설비를 해서 전기 설비가 되는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04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법을 많이 개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FTA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뭐 유럽이라든가 EU하고 이제 FTA하고 미국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서 이제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도 해야 돼. 그러면 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외국 법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IEC
KSC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 IC 법령을 가져옵니다. 이게 국제전기위원회라고 해서 유럽 애들이 만든 건데요. 그 EU 애들이 만든 건데 그 법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은 어떻게 됐냐? 이걸 안 따라하고요. 지금 다 이걸 따라서 건축물 지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오고요. 근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저압은요, AC가 얼마냐? 1000V 이하. 자, DC는 얼마냐? 1500V 이하. 고압은 뭐냐? 간단합니다. 저압을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IC 유럽에 가면요, 저압 고압밖에 없어요. 그냥 1000V, 1500V 넘으면 고압.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2004년도에 들어오면서 2005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변경하면서 보통 2010년도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이 법령에 따라서 전선이든 모든 걸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건물은 이 법령에 맞게 다 설계했기 때문에 이 법과 이 법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여태까지 뭐가 시험이다? 요게 시험이 나왔었다. 근데 이건 나왔었다? 안 나왔었다. 오케이? 그러나 나올 확률이 높다. 요런 규정, 요 IC란 말이 들어가면 그때 저압고압 1000V 이하, 1500V 이하. 근데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왜 저압은 600V 이하가 저압일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하려고 600, 그게 아니고, 저도 몰라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0V 이하가 교류만 얘기하면 600V 이하가 저압이에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나도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왜 유럽 애들은요. 왜 저압이 1000V 이하고 1500V 이하냐 이거는. 이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했느냐. 여러분들 잠깐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감전되면 전류 때문에 감전될까요? 전압 때문에 감전될까요? 보통 이제 감전 다 되는 건데 보통 인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전압이에요, 전류예요. 예, 입으로 가만히 있는데 전류죠, 전류. 왜냐면 전압은 압에 의해서 쇼크만 주는 거고 전류는 인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흐르면서 인체에는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체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을 만나서 열이 발생해서 녹아버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 갖고 사람의 목숨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압은 목숨 안 뺏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뺏어갑니다. 그럼 얼마 이상이 되면 위험하냐? 이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도 교류는 1000V, 직류는 1500V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넘으면 이 전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유럽 애들은. 물론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전압에 의해서 감전돼 죽을 수 있어요. 전류가 하나도 안 흐르더라도 그때 기준이다. 저압까지는 괜찮은데 저압을 넘으면 초과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기준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전선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거기 보면 전선의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IC란 말 나와 있죠. IC 규격을 도입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한 3, 40년 동안 어떤 전선 썼죠? IV 전선을 썼습니다. IV 전선이 왜 좋아요? 싼 게 싸요, 싸. 싼데 왜 자꾸 쓰냐? 당연히 싸니까 쓰는 거예요. 그때는 요즘에 안전성보다는 이제 결국 이제 경제성을 많이 고려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점점점 어떤 걸 고려해야 돼? 돈보다도 이제 목숨이 중요한 거니까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IV 전선은요, 매다당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얘기할 필요 없고,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아주 싸요. 그 단점이 뭐냐? 불이 붙잖아요? 어떤 화재 불이 붙으면 이 IV 전선을 막 타고 들어가. 파이프의 전선 IV 전선이 불이 붙었어. 그러면 이제 막 타고 들어가. 그러니까 불이 막 퍼지는 거예요. 화재가 막 퍼져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 쓰는데 이거 안 써요. 그러다 가도 기준에 HIV 쓰자. 요거 가도 기준에 FR이 아니라 NR 전선을 쓰자. 하다가 지금에 와서 다 뭐해? HFIX 전선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과도기 이거 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이거 써요. 그러니까 전에 한 2010년도, 한 2005년도, 2006년도부터는 2006년도, 7년도까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관공서 위주로 쓰다가 민간 건물 아파트 이런 데는 결국 이제 2013, 14년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됐냐면 그거 읽어봐요.
그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죠. 그 디귿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저독,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굉장히 깁니다. 일단 저독 뭐예요? 독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나더라도. 혹시 그 전선에 불이 붙어도 독성이 없고, 난연이 뭐예요?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세 가지를 썼어요. 450, 750, 비닐, 일반 비닐 전전선인데 그게 이제 NR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거 안 씁니다. 다 이거 쓰지.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나오질 않고요. 참고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정도 전선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다음 일반적으로 전기 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걸 찾으시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닌 거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IC 전선 굵기. 옛날에 이거 나오기 전에요. 옛날 나오기 전에 전선 굵기가 어떻게 나왔냐? 써볼게요. 뭐 1.6mm, 2.0mm, 2.6mm, 그다음에 3.2mm, 4.0mm, 5.0mm, 뭐 그다음에 5.5 스키야, 8 스키야, 14 스키야, 22 스키야, 30 스키야, 38 스키야, 50 스키야 쫙쫙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건 옛날에 다 아이브 전선일 때예요. 아이브 전선. 아이브 전선에다가 이거에서 이거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바뀌기 시작했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선 규격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 1.5 스키야부터 뭐 630 스키야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뭐다? 미리미리 제곱. 미리미리 제곱을 따합시다. 스키야. 요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욕 안 합니다. 스키야가 스키야. 그래서 스키야 미리미리 제곱을 우리 뭐라 한다? 스키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보면 2.5 스키야 쓸 때 여기 네모를 보통 써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왜 네모 뭐 자꾸 비교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얘네들은 미리미리 제곱이고요. 얘네들은 뭐 미리미리 이때는 이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거 많이 안 써요. 2.5 쓰면 2.5 스키야. 왜? 이 자체가 다 뭐야? 지금 나와 있는 자체가 다 미리미리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2.5 네모 안 써도 이 자체가 미리미리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안 쓰더라도 2.5 스키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적으로 이 전선도 사용하고 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하라 그랬고요. 참고는 참고일 뿐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전선 굵기 사이즈가 어딨나 할 때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 3페이지를 보면 전선의 굵기 결정 세 가지. 이거는 뭐 전력 시간에 나오고요. 저기 우리 여기 설비 끝에 가면은 그때 간선의 허용조할 때 나오니까 됐고 패스. 전선의 구비 조건, 뭐 비중, 도전력, 가설, 이건 뭐 전력 시간에 배웠으니까 패스. 네 번째 전선의 접속 방법. 자,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전선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전선이 짧잖아요. 일부러 짧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접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전선을 접속할 때, 이 접속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첫 번째,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말 것.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 전세 저항이 전기 저항인데 이 접속 부분에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여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알루미늄, 그러니까 얇은 알루미늄이죠. 야쿠르트 빨대 정도 얇은 거에다가 슬리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전선을 집어넣고 여기다 전선을 집어넣고 눌러주죠. 확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접속한 부분에 뭐가 증가하지 마라. 전기 저항이 증가되지 마라. 방법은 납땜을 하라 이런 거 다 있는데 아니면 슬리브 접속하라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증가하지 말 것 이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건 니은이에요. 두 번째 전선의 인장하중. 인장하중이 뭐예요? 기적 강도입니다. 자, 전선을 접속하면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 전선에 땡기면 끊어지 안 끊어지?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진다는 이유가 뭐예요? 얘 뭐가 있다는 얘기야? 기적 강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킬로 뉴턴을 단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기적 강도가 있다는 얘기 이 정도 일러서 그런데 이걸 만약에 부족해서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세겠어요? 얘가 세겠어요? 누가 더 세겠어요? 당연히 이 새끼가 세겠지. 그래서 이 새끼의 몇 프로 이상 감소하지 마라? 20% 이상 감소하지 마라. 그럼 몇 프로 이상 유지해라는 얘기야. 자, 봐봐요. 100%에서
20% 이상 감소하지 말라는 얘기는 몇 프로 이상 유지라는 얘기야? 그렇지. 80% 이상 유지하라. 그래서 만약에 유지가 나오면 몇 퍼센트? 80. 만약에 감소가 나오면 몇 퍼센트? 20%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유지가 나오면 80. 감소가 나오면 20.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10kN이니까 몇 프로 이상 유지돼요? 0.8. 그러면 0.8이니까 최소 얼마? 그렇죠. 8kg 최고에 비해서 8kN 이상의 기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냐? 그 방법은 제시 안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전에서 뭐 하느냐? 슬리브 접속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슬리브 접속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자재를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아까처럼 선과 선이 있으면 이렇게 슬리브, 동으로 된 슬리브가 있고 알루미늄 된 슬리브가 있어요. 여기다 이걸 집어넣고 선 집어넣고 압축기로 꽉 눌러주는 거예요. 안 빠지게. 이런 걸 슬리브라고 합니다. 자, 디귿번. 코드 상호, 캡타이 케이블 상호 또는 케이블 상호 등을 연결할 때는 코드 등은 코드 접속키, 코드가 아닐 때는 접속함 등에서 반드시 접속을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접속기를 이용한다든가 접속함에서라는 얘기, 조인트 박스에서. 원래 접속함이 이제 조인트 박스인데 그런 데에서 접속을 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기사에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기능사에서는요, 한 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뭐라고 나왔냐? 분명히 접속기라든가 접속함을 이용해서 접속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용하라고 했잖아. 근데 접속기, 접속함을 이용하면서 사용하는 전선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와. 봐봐.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아닌 게 뭐야? 아닌 게 문제 물어보면 되니까. 즉 연결할 때는 접속기나 접속함 기계 기구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접속하라. 얘 등 얘와 관계없는 전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드, 케이블, 캡타 케이블 아닌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냐? 바로 절연전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외우셨습니다. 뭐다? 절연전선. 그랬더니 선생님 절연전선이 뭐고 코드가 뭐고 케이블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하면 500원. 네, 농담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절연전선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피복이 없잖아요. 그죠? 피복이 없는 걸 나전선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피복을 한번 이렇게 씌우잖아. 이렇게 고무로 비닐이든 씌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원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부도체죠. 부도체를 우리 영어로 절연체, 인슐레이터. 그래서 절연체예요. 그래서 절연체를 씌운 걸 절연전선이라고 하는 거고 케이블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물 같은 게 더 들어오지 않도록 한 번 더 외장을 이렇게 씌운 걸 얘기해요. 외장, 껍데기. 외장을 씌운 것을 또는 시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뭐라다? 케이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굵어서 케이블이고 뭐 얇아서 절연전선이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농담 삼아 보고 뭐 외국사 애들은 다 케이블이고 한국 사람은 다 절연전선 이게 아니란 얘기지. 굵어서 케이블이 아니고 얇아서 절연전선이 아니라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살짝 웃었어요. 예, 살짝 이제 농담 갔다 왔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봐봐요. 이런 전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전선이 있는데 껍데기가 하얘. 껍데기가 또는 까만 거 껍데기를 싹 벗겼는데 그 안에 두 가닥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두 가닥이 피복이 또 돼 있어. 그럼 껍데기는 외장이고 그 안에 두 가닥 피복이 또 되는 건 절연이지. 그러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케이블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피복을 딱 벗겼는데 바로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절연전선. 그래서 절연전선과 케이블은 이렇게 보통 기준하고 있다. 법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접속기나 접속함을 이용하지 않는 것 나오면 절연전선 이렇게 외우시라 했고. 자, 리을번. 알루미늄. 요즘에 전선은요, 전선이든 뭐든 알루미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철탑에 있는 것도 알루미늄이고요. 전보산대에 있는 것도 알루미늄. 그게 ACSR 아닙니까? 알루미늄. 근데 우리 옥내에서도 알루미늄을 쓰기 시작합니다. 구리만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구리 파동 막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구리값 싸지만 알루미늄이 나왔고요. 보통 이제 그 변압기에다 코일 감잖아요. 코일이 다 뭘로 돼 있어요? 구리죠, 구리. 근데 이게 점점점
알루미늄 받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한전에서 전보산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무슨 변압기? 주상 변압기인데 여기에 AL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주상 변압기는 여기 구리선, 에나멜선, 구리로 만든 코일이 아니라 뭘로 만든 거? 알루미늄으로 만든 에나멜선으로 감은 거다. 그래서 AR 써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요즘에는 알루미늄 금속 왜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래서 알루미늄 훨씬 싸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밑줄 쳐요.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말아라. 이렇게만 돼 있었고요. 미음번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5번째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드문 경우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렬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경우 드물죠. 만약에 전류가 와서 이렇게 2개 쪽에 병렬로 가는 건데 이렇게 경우할 때는 전선의 굵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큰 의미 두지 말고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율마무 얘기해 줄게요. 요때 이 굵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병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병. 우리 출출할 때 생각나잖아. 무슨 병? 소주. 소주병. 보통 소주는 몇 병 정도 잘 먹어야 돼야, 몇 병 정도 드셔야, 저 사람 인정하잖아. 몇 병. 예,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 50이니까 50병이 아니라, 딱 해서 몇 병? 그래요. 5병 정도 먹으면, 엄지척이지. 잘 먹는 거야. 그 대신 안주도, 그 대신 뭘 먹냐고? 알루미늄을. 그러니까 뭐야? 메추리알을 먹는데 몇 개? 소주 먹기 전에 하나, 한 병당 하나씩, 마무리 하나. 그러니까 몇 개? 7개. 그래서 소주병 5병, 메추리알 몇 개? 7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는 알 필요 없고. 자, 기억 그런 거고요. 니은, 패스. 그 다음에 병렬로 사용한 디귿번.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여기 퓨즈 달지 말래요. 그 다음에 리을번. 그 다음에 교류에 병렬을 사용하는 금속관에 밑주세요. 전제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뜻이 뭐냐면 금속관이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속관은 접지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접지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봐봐요. 여기 전류가 들어가잖아요. 전류 아이온이 있으면 여기는 전류가 흘리면 뭐가 흐른다? 뭐가 만들어진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자속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속이 이 금속에 끊긴단 말이에요. 끊기면 여기에 뭐가 발생해요? E는 N의 DT분의 D파이만큼의 바로 전압이 뜨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류가 불 켜고 다시 들어오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들어가서 불을 켜고 나오잖아. 나오면 여기도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들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속도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상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파이2가 있는데, 그래서 얘와 얘가 뭐가 된다? 상쇄가 돼. 그러니까 자속이 없어지니까, 바로 기전력이 전압이 만들어지지 안 만들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금속과, 왜냐면, 금속은 전압이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금속은 전압이 유도가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닥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금속은 뭐 한다? 바로 접지를 하는 거예요. 감전되지 말라도.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버스, 승용차를 타거나 택시 탈 때 만지면 깜짝하잖아요. 왜? 정전기, 그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빨리 눈치를 채시죠. 자, 힌트 드릴게요. N극과 S극이에요. 북극, 남극, 내가 뭐, 여러분들, 북극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N극에서 S로 뭐가 오죠? 이렇게? 빨리 얘기해. 뭐가 와요? 자기력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나침판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택시가 막 달려. 그쵸? 서초구에서 성남까지 막 달려. 달리다 보니까 이 택시가 뭘 끊어? 이 자기력선을 끊잖아요. 자기력선이 자속이에요. 이걸 끊잖아. 그럼 택시 표면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택시 표면이 쇠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바로 이 전압이 뜨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만졌을 때 그 전압이 내 몸뚱이를 통해서 땅을 흐르니까 짜릿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이해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전제적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에는 니은, 디귿, 니을 안 나왔고요. 기억만 나왔어요. 가끔가다 한 10년에 한 번씩. 그래서 병 나오면 소주 5병,
알루미늄 메추리알 몇 개? 7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설비는요, 뭐 이렇게 법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반복 수업은 매번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수업들 할 때 중요한 것만 반복 수업하고요. 끝날 때는 반복 수업하지 않고 전력과 다르게 반복 수업하지 않고 그냥 요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